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영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쭈루룩. 네, 건물이 정식 건물이 아니라서 이제 바깥에 천장에서 이게 빗소리가 들립니다. 쭈루룩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이런 날은 하천이나 계곡 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집에서도 침수가 잦은 데는 좀 대비를 하셔갖고 준비를 하시면 비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우리 나나 학생님들은 그렇게 위험한 데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또한 그렇고. 하여튼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난팔아요. 재배법인데, 재배법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들어서 이연난농어는 프리미엄급이 없냐, 난초에서. 근데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프리미엄을 기존에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관심 있는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프리미엄을 홈페이지에다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쇼핑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 나가죠? 쭉. 네, 이렇게 내용 나갔습니다. 나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쇼핑이래. 홈페이지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블랙 에디션이라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걸, 홈페이지나 이런 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전화가 보통 우리, 판매 방송할 때 문자, 전화 아닙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블랙 에디션이나 프리미엄급은 담당자 번호, 저희 이연남 법인폰이 여기 내려가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정보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소한의 마진으로 프리미엄급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게 진짜 믿을 만한 건지, 그게 진짜 저꽃이 피는지에 대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기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브라질 파트너가 있습니다. 총 2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심사위원 하셨던 분하고, 그리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통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브라질 프리미엄급도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진짜인지, 꽃이, 특히 얘네들은 꽃을 직접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시회가 있으면 갑니다. 브라질의 모든 전시회를 다 찾아가서 거기서 수상한 거나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서 프리미엄인 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된 거나 아무리 좋다 그래도 눈으로 확인한 꽃이 아니면 내가 펴 있어야 돼요. 펴 있지 않으면 구매를 안 합니다. 그럼 누구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미엄급이 들어왔을 때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서 왔죠? 저 이연난농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선발은 그렇게 하고, 프리미엄급을 구매하시면 저희는 이연난농어는 그거를 이력을 전부 다 공개하고, 그거를 노출을 안 시키고 얼마에 샀느니 얼마짜리니 이런 소문 같은 거, 그런 거 좀 너무 싫어서 100% 공개를 하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온라인에서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 품종에 대한 온라인 증명서가 나오고, 또 오프라인 증명서가 따로 나갑니다. 카드처럼 나가고, 거기에 또 자물쇠를 채우고, 그게 품종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유 번호가 또 나가고, 하여튼 요런 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프리미엄급을 구매하시는 분은 이연난농원을 믿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담당자분께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덴드르비움인데, 먼저 리틀 핑크 판매하셨죠? 판매했습니다. 리틀 핑크.
저는 이 품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좋은 품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 나가서 경매 시장에 나가면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만들고 충북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뭐 품종 개발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매에 나가서 선물용으로 나가는 건 약합니다. 왜냐면 작잖아요. 이게 뭐 벌써 8년 커서 요만하니까. 근데 요거보다 옛날엔 김기아님이 컸고 지금은 요 정도 작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주로 일본 품종입니다. 거의 100% 일본 품종을 갖고 와서 카피하든가 품종을 로얄티를 주고 들어와서 판매하는데 걔네들은 이쁘죠. 많이 달리고 화려하고. 근데 이건 그러지 않고요. 애초부터 취미용으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꽃은 많이 안 달리고 산들산들 달리는데 작고 색이 이쁘고 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취미용은 너무 좋지만 경매용으로 아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품종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혈통을 봤을 때 긴기아늄하고 석곡 혈통이 들어가서 추위에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리고 지금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들어볼까요? 하도 오랫동안 저는 분노를 갈았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크가 오래됐어요. 다 가루가 돼갖고 분갈이 하셔야 되는데 꽃은 내년에 피니까 지금 분갈이 하셔도 돼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영상은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냥 크게 키우시는 분도 있고 요거를 막 쪼개서 작은 분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본인이 심고 꽃 피면 선물해줘도 되고 그죠? 부작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배는 일반 긴기아늄은 똑같습니다. 추위 강하고 그죠? 햇빛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직사광선은 가능하지만 위험하니까 그죠? 저거 안 돼서 위험하니까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키우시면 되고요. 구매하신 분들이 만약에 분을 쪼개든 어떻게든 키우면 가을까지 갈 때까지 계속 빛이 센 직사광선을 피한 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두고 온도 편차가 나야 되죠. 얘는 당이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 정도? 근데 얘가 좀 빨리 피어요. 농원에서는 12월 때쯤에 꽃도 다 나오고요. 좀 빨라요. 조생용 같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1, 2월 달 사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온도 계속 떨궈주면 됩니다. 5도도 좋고 6도도 좋고요. 영하값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 폐차가 되면 온도, 꽃대가 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올 때 조심해야죠. 올라올 때 갑자기 따뜻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꽃이 오래 못 가든가 무너지든가 그러기 때문에 꽃 다 펴서 막 몽송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필 때까지요. 그때까지 놔뒀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향기 줄기고 꽃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에피덴드론, 럼슈드 에피덴드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심을 때 이렇게 피트모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트모스는 사실은 가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피트모스 펄라이트, 그 다음에 질성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성 많이 있는데 인공 식재라고 하죠. 뭐 자연에서 갖고 왔지만 인공 식재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특히 이 피트모스는 비료기가 있어요. 이렇게 잘 큽니다. 잘 크는데 후반부가 약해요. 6개월 정도 지나든가 7개월, 1년 지나면 물이 한번 마르면 다시는 안 먹어요. 그래서 보습제를 써서 농가가 쓰는데 그래도 쓰는 거는 편리하고, 그죠? 깨끗하고, 뭐 비료기도 있고, 잘 크고, 뭐 그래서 씁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분갈이 하셔도 되는데 내년까지는 괜찮습니다. 키우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냥 일반 바크나 스테처럼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 많이 돌잖아요. 그때까지 키우시고 그 이후에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피트모스 다 제거하고 바크나 수태로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받으면 이제 꽃대가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제가 꽃대 있는 상태로 보내는 거 아니니까 꽃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순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꽃을 즐기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절대 꽃 보면 한두 송이 달리면 그냥 잠깐 보고 확인하고 그냥 잘라주세요.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대에서 내년에 제대로 키워서 꽃을 보시는 걸 추천하고, 에피덴드론은 재배나 온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시디움 정도?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반그늘. 햇빛 그렇게 강할 필요 없어요. 반그늘 정도고 추위는 그러니까 한계점이죠. 최저 온도는 그래도 한 8도, 10도 정도 이상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추위에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하기도 하는데 겨울철에 추우면 이렇게 까만 점 막 잡히고 문드러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8도에서 10도 이상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죠? 분갈이는 됐으시면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뿌리가 활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분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트리너비움. 이 트리너비움은 사실 뭐, 그죠? 이렇게 뽑아보면 수태로 돼 있을 거예요. 수태로 돼 있나? 그때 심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네. 수태로 돼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수태로 돼 있고, 바크 집어넣었죠. 그리고, 뿌리가 되게 얇아요. 굉장히 갑니다. 요거. 아주 가늘죠, 실처럼. 하지만 뿌리 기능은 다 있죠. 요런 거는 건조에 굉장히 강해요. 저장성도 있고 강한데, 일반 이 트리너비움은 지금도 어제 해가 안 떠서 이틀 동안 해가 안 떴더니 상큼한 향이 안 나고 아무 향이 안 나요. 받으셨을 때 왜 향이 안 나?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선선하고 통풍이 잘 되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만약 향이 안 난다 그러면 핀지 얼마 안 돼서 향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해가 며칠 동안 안 떠서 향이 안 나는 경우, 그 다음에 통풍이 안 돼서 향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생각하시고, 안 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맞아서 안 나고 그 환경에 맞춰지면 또 납니다. 그리고 꽃은 뭐 1년에 뭐 계속 피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달리고 여기 달리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그냥 부작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분을 쓰면 절대 큰 분 쓰지 말고 많이 커야 6cm에서 7cm 정도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태로 담아서 키우시면 아주 멋진 작품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빛은 덴드로비움인데 빛은 카틀리아 정도. 그러니까 반그늘하고 반양지 정도 사이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추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추위는 10도 이상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빛이 약하면 얘가 늘어져요. 길어지고. 빛이 세면 이게 땅땅하게 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프리움 핑크. 퍼프리움이 이렇게 이쁜데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황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처지고. 그죠? 잘못하면 이렇게 뚝 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잡고 지주를 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토분으로 갈던가 부작으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받았을 때 이렇게 딱딱하면 아삭아삭 소리 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물에다 불렸다가 빼면 잘 빠져요. 빠진 다음에 수태 다 털 필요 없이 그대로 또 심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심을 때 한 요 정도 사이즈 분? 그러니까 12, 13cm 정도 해도 되는데, 저는 요것도 좀 묵은 거를 지난번에 보여드린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저희 오키제 토분으로 심었습니다. 심을 때 분이
제가 요거를 제작할 때 일반 여느 그 일본에서 나오는 분이나 이제 지방에서 생산하는 난 전용 분보다 높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분을 심을 때 보통 높이가 처음부터 낮게 심었으면 모르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 오기 때문에 넣을 때 높이가 안 맞으니까 많이 털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보일까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좀 망분 있죠? 망분으로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통기는 충분히 보장되고, 그리고 심은 다음에 너무 처지니까 철사 있죠? 철사로 저희가 이렇게 했고, 이 철사는 이게 알루미늄이어서 녹슬지 않지,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다이소나 판다 그럴 때 다이소랑 이거 똑같은 거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에 판매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계속 쓰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공장 가서 사서 공동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공동 구매할 생각이고, 없으면 일반 새 지주대 있죠? 지주대나 이런 걸 꽂아갖고 일단 세워주시고, 저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모양을. 조금씩. 이렇게 밸런스를. 그래서 심었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처럼 나는 근데 분을 이렇게 심었는데 분이 좀 작잖아요. 만약에 작은데 심든가 좀 가벼움 넣어서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는 모양 때문에도 올리고, 이렇게 돌을 그냥 갖다가 얹으면 돼. 재배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무게가 있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퍼플리움도 덴드로비움이긴 한데 그 저온성이 아니에요. 지금 피는 거 보면 아시겠죠? 봄에 피든가 1, 2월 달에 피면 저온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계통은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피잖아요, 여름에. 그럼 저온 처리인가요? 아니죠. 장일이냐 단일이냐, 그 다음에 일조량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온 처리 안 해도 때가 되면 그것이 핍니다. 그리고 한 번만 피는, 한 1년에 2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집중적으로 많이 피죠. 그리고 이렇게 달리고, 안 폈던 데서도 이렇게 마디마다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마디마다 나오고, 꽃이 필 때 되면 잎이 좀 많이 떨어지죠. 거의 다 떨어지고. 그래서 빛은 반 그늘에서 반 양지 정도 사이이고, 추위는 이것도 8도 이상, 10도 이상으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고, 이런 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리 카틀리아나 뭐 호접란이 됐든 꽃이 커서 이쁘더라도요, 걔네들의 매력이 있어요. 그죠? 그 매력이 있고, 좀 장소가 좀 넓고, 그런 데서는 덴드로비움의 매력을 그 어떤 난도 쫓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덴드로비움이나 지금 설명 같이 할게요. 루저니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얘네들 다 환경, 재배 환경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피니까 여기서 이렇게 피잖아요. 여기서 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루저니컴은 너 혹시 생각한 노빌 타입인가? 그러지 않아요. 추위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꽃 피는 것도 그냥 때 되면 이렇게 요 시기에 좀 피고 하는데, 이런 분류의 난들이 어떤 게 좋냐면, 진짜 좀 넓은데 아니면 코너 같은데 딱 얘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작은 아씨들 협찬했을 때 덴드로비움을 입구 쪽, 방송에는 안 나왔어요. 그게 오키드 건설 쪽으로 들어가서 김고은 씨하고 추자연 씨가 주로 했던 무대 있잖아요. 처음에 그 사무실에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입구에 있었는데, 하나 놨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집에다 꼽혔을 때 저쪽 한 구석이라든지 테이블에다 올려놨을 때 하나의 그 선을 중시하고, 꽃이 졌을 때도 이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그런 거 감안해서 심으시고, 이렇게 토분으로 가면 이거 여기서 한 4년 정도, 5년 키울 수 있어요. 수태 좀 약간 상하도 괜찮아요, 덴드로는. 그래서 키워서 뿌리 꽉 차고 막 넘쳐도 이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분갈이 한 번에. 그렇게 키워서 멋진 작품 만들어서 쓰시고, 아니면 카페나, 이런 전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키우면 정말 만족할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플리움하고 샌드리움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소카틀리아 커이 웬다리엘, 이게 어디 갔니? 브라소카틀리아가 수량이 적어서 다 갔나 본데요. 브라소카틀리아 아시죠?
커위라고 이렇게 피는 거. 그거는 지금 제가 나가서 없네요. 그거 요렇게 심어놨잖아요. 그 뿌리 지금 막 새순 나와서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아예 건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키우시고 재배법은 카틀리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카틀리아하고 똑같은데 아마 뿌리가 그죠? 브라사볼라, 노도사나 이런 혈통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좀 감안하셔서 행잉으로 키우셔도 되고 분을 키우다가 뿌리가 막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멋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많이 바깥으로 너무 나오는 게 나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스프레이 쭉 뿌리에다 뿌려갖고 야들야들 할 때 살짝 돌려서 화분 안쪽으로 넣어주면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라스카틀리아 커이 맨다랄은 일반 카틀리아처럼 키우셔야 된다. 그리고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 키우시면 되고 추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것도 8도에서 겨울철 10도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고 어떤 거든 키우든 여름에 키우다가 빛이 세서 키우는데 잎이 노랗게 된다. 뿌리하고 병 걸린 거 제외하고 노랗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센 거예요. 무조건 그늘로 가면 돼요. 또 갔는데 잎이 너무 진해. 그것도 안 펴.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햇빛을 더 보여주고 그 정도는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M 이또 바바라 주얼하고 바바라 주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바바라 주얼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뽑아볼까요? 준중형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카틀리아. 보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막 도르고 있어요. 그죠?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키우시는 분들은 요게 7에서 8cm 정도거든요. 여기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톱은 8호 정도죠. 8호. 나 7호는 잘 안 나오니까 8호면 8cm 정도예요. 지름이. 거기다가 집어넣을 때 약간 클 거예요. 수태만 살짝만 더 덧대갖고 넣어서 키우시면 됩니다. 식재 전혀 문제 없어요. 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안 털어내고 그냥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순이 자라면 꽃을 보실 수 있고 일부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내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미또. 에미또는 신기하게도 할 때마다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분 받으시면 이렇게 키우세요. 굳이 뭐 토분 하지 마시고 저희가 분이 그 일본의 슬립분 있잖아요. 슬립분을 키웠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년까지 계속 키워도 돼요. 분 아예 건들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어놓은 거 보면 볼까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받으신 분들. 지금 이렇게 요 묘에서 키워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고 순이 좀 먼저 나온 거 받으신 분이 있고 굳은 거 받으신 분들인데 그래야 순이 나와서 큰 건 요 정도 크고 요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야 한두 달 차이예요. 순 빠지는 거는. 그래서 보시면 뿌리 이제 막 뻗고 있죠. 이렇게 다 뻗고 있고 수태 이상 없고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키웠으니까 그냥 이대로 내년까지 쭉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고 뿌리 꽉 차면 그때 분갈이 하셔도 돼요. 내년 봄쯤에. 지금 건들지 마시고요. 에미또, 그죠. 당연히 뭐, 이게 이쁘니까 많이 찾으시죠. 원종인데 이쁘고, 그죠. 그래서 많이 찾으시겠죠. 그리고 향도 좋고. 요거는 지금 하나 요만하죠. 그럼 새순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올 안에. 그럼 나오면은 요 정도 자라겠죠.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벌브 크기는 요 정도 되고. 근데 요 정도 사이즈면 내년도에 꽃이 다시 올 때, 그죠? 순 다시 나오니까 볼 수 있다. 내년 말에. 보시고. 저 엘도라도가 언제 피죠, 꽃이? 가을에서 겨울 사이 피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마 그때, 겨울쯤에 피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봄이죠. 이제 봄이고, 봄에서 순 나오잖아요. 한 번, 두 번 더 나오니까 충분히 요 사이즈, 애게 너무 작아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가을에서 봄 사이에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키우시면. 대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대로 그냥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틀리아 바시비차이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시비차이. 이것도 그냥 건들지 마세요. 순 이렇게 자라고 빠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굳혀서 이거는 내후년, 2년 정도 더 키워야 돼요. 그래서 키우시고 요거 토분대로 그냥 키우세요. 분이 한 번에 큰 거보다 여기서 요만하고 다 꽉 차면 더 옮기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럼 절대 안 죽어요. 뿌리도 상할 염려도 없고. 작아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분이 크면 죽을 확률이 있어요. 작으면 약간 건조하고 물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 키우셔서 키우시고, 키우는데 너무너무 말로. 그럼 반대로 이 토분을 요런 플라스틱에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그럼 약간 보습력이 더 생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고 일반 여느 카틀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온도 재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키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렐리오 싱코나라 시룰리아. 싱코나라도 똑같습니다. 안반에서 자라나 뭐 자란다 그러고 뭐 그러지만 특별히 안반에서 자라나 나무에서 자라나 그렇게 차이 안 나고, 안반에서 자라는 애들이 빛이 강했을 때 조금 더 잘 견뎌요. 빛이 조금 세도 약강해도 잘 크고. 그래서 요것도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고, 저 같으면 이거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키우겠어요. 지금 순 나와서 자라잖아요. 이제 활착하고 자라기 때문에 아예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고 여기서 꽉 찰 때까지 이렇게 나가도 돼요. 이 정도 꽉 찰 때까지 키우고 그때 가서, 얘네들은 일본의 카틀리아처럼 이렇게 내영동술처럼 나와서 하나 나오고 꽃 피고 이런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서 꽃 이렇게 여러 대 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키우시면 되고, 비료는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망원포가 전혀 쨍쨍하니까 비료는 딴 거 주지 마시고, 네, 그래서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부작하실 분들도 지금 하지 마세요. 좀 더 참았다가 내년 돼서 통통해지고 저 커지면 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싱코나라까지 있고, 워크레나 T4. 자, 11번 T4도 제가 이렇게 토분에 심었잖아요. 그죠? 심어서 뿌리가 이쪽에 내려요. 요만큼씩 다 내려서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여기 넘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시되, 워크리아나는 건조한 거를 잘 견디는 카틀리아입니다. 카틀리아 중에서 건조한 거 잘 견뎌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만졌을 때 지금 뽀독뽀독해요. 전 이렇게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그러니까 만졌는데 물기가 없이 뽀독뽀독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물을 줍니다. 이거 분이 작고 토분이 어떻게 해요? 아예 저면 간섭. 위에서 줘서 많이 못 먹으니까 물에 푹 담갔다 키운다. 그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건들지 마세요. 네, 건들지 마시고. 그 다음이 브라질리언 주얼이 두 가지죠. 이렇게. 이 사이즈 구매하신 분 있고, 이 사이즈 구매하시면 돼. 두 개 다. 이것도 건지지 마세요. 여기서 런너 나와서 나갈 때까지 그냥 하시고, 뭐 고수님들께서는 알아서 얘를 털든지 분촉을 하든지 나무에 붙이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물 준 다음에 이렇게 이끼 꼈잖아요. 이 정도 이끼까지 괜찮아요. 두껍게 끼면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이 정도 낀 건 괜찮아요. 그래서 축 받고 잘 받으면, 얘네들이 만약에 가을에 피는 애라면 올 꽃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인데도 꽃 볼 가능성이 있어요. 30-40% 정도는. 순 나와서 하나 더 자라잖아요. 이 정도 크겠죠. 이 정도 컸을 때 내년 봄이니까. 브라질리언 주얼은 보통 초봄에서 한 5월, 6월까지 피거든요. 그렇게 키우시니까 이것도 절대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간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거 딱 하나 있는데 이거 구매하신 분 있어요. 제가 구매하신 분들은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이대로 보내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푹 안에가 이만큼 깊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볼록 깔망. 저는 앞으로
이 볼록 깔망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한 깔망도 없을 땐 썼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잘 키우다가 한 방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 고온 다스, 그다음에 뭐 겨울에도 가스 때문에 죽을 때 곰팡이, 아래쪽에 곰팡이 생기는데, 그래서 볼록 깔망을 쓴 거예요. 이렇게 공동식기 같이 안에가 공간이 지금 보면 이만큼이 벼 있잖아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당연히 통기가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오키드볼이나 뭐 기타 다른 자재를 쓸 수 있는 것도 준비 중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하시고, 오키드볼 있는 분은 이거는 이미 내가 심은 거지. 다 심어놨어요. 이대로 키우세요. 이대로 2년 정도, 3년. 여기서 이 벌브 제가 앞쪽으로 최대한 밀어놨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밟은데, 그럼 이제 커지니까 여기 올 거 아니에요. 내년 말, 내후년까지는 키워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거 받으시면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죠?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필리오난다 핑크 페어리. 파필리오난다 핑크 페어리는 받으실 때 이번에 보니까 반다가 좀 가정에서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꺼려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꽃이 한번 피면 이렇게 계속 핍니다. 이렇게 쭉 펴요. 오래 가요. 그리고 향은 짐도 안 나네. 아주 미세한 향이 납니다. 그냥 선이 이쁘고 그래서 하는데, 일반 반다보다는 훨씬 더 키우기 쉽습니다. 반다는 완전 착생이고 빛이 세야 되는데, 빛이 세야 되니까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떼약볕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 농가들 다 반다 농장 제가 다 가봐고 진짜 몇십 년, 20년 넘게 다녔잖아요. 반다 차강왕 칩니다. 30%에서 50%짜리 차강 치니까 빛이 카틀리아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빛이면 돼요. 충분해요, 얘는. 그리고 일반 반다도 마찬가지고. 빛은 너무 강하죠. 직사광선이 아닌 햇빛에서 반양지 정도에서 꾸준하게 빛을 오래 받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소여풍란이 들어갔잖아요. 완전 반다 계통이 아니라. 그죠? 파필리오 반다 중에서도, 파필리오가 반다 중에 쉬워요. 이게 잎이 이게 땡글땡글하죠. 그래서 일반 반다보다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반다가 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현지 농가는 오전, 오후 이렇게 줘요. 착색라인인데도. 왜? 아무것도 없이 뿌리만 있으니까 오전, 오후 줘서 키우는데, 얘는 소여풍란이 들어갔고, 원래 얘 품종도 그렇고 해서 잎이 얇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빛에도 세지만 따로 건조에도 강해요. 굉장히 키우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없고, 요렇게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망분에다가 해서 뿌리 내려서 심으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마르면. 담갔다가 빼고, 봐서 마르면 건조에 강하니까 담갔다 빼고, 뿌리가 좀 많이 내리면 그런 뿌리는 어떻게 해요? 스프레이. 안에까지가 아니라 겉에 나온 뿌리는 스프레이, 뭐, 하루에 2번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해줘도 좋고, 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키워서 뿌리 이렇게 내릴 때까지 키우고, 이게 쭉 자라서 키 크죠? 우리 집이 너무 낮은데 키가 너무 커요. 걱정스러워요.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여기를 딱 잘라서 안 치면 됩니다. 요것도 그런 식으로 번식한 거죠. 여기. 그죠? 잘라서 안 쳐서 번식해서 키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키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7월 11일 난 팔아요 재배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엄급은 가격대가 좀 나가죠. 근데 아주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비싸진 않습니다. 품종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이렇게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프리미엄만 막 이렇게 그러면 난파라요처럼 이렇게 팔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프리미엄을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아주 관심이 있는 분들 있고, 일반적으로 혹시 식테크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그냥 프리미엄만 키우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식테크 다 필요 없고 난 이런 게 좋아. 그래서 이왕 내가 취미생활 하는데 나는 좀 더 그러니까 선발해서 내가 키우고 이렇게 해서 좋은 꽃 나오게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좋은 꽃 살래 그냥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난 팔아요 제법 말씀드리고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